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하 변호사, 잘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치도록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요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대구 경북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의 그 여러 가지 뭐 이합 집산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태극기 부대라고 그 명명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오랜 노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말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합 집산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그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외연 확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명료하게 이 안에 뜻이 들어있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존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식의 표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구구절절히 뭘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앞에 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상당히 조언을 했을 것이고요. 제가 보건대 오늘 발표한 핵심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조원진 대표나 홍문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친박정당, 뭐 무슨 친박신당, 그 다음에 최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까지 합쳐서 조원진 대표와 함께 그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전 지사의 뭐 자유통일당 이게 합쳐서 뭐 자유공화당, 이게 엊그제 이제 통합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읽지 못하고, 그리고 2월 말에는 또 한 번 유영하 변호사 소동이 있었죠. 홍문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박신당 만들 때 공개하겠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거는 내 희망대로 그 얘기했던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한바탕 소동,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소통 없이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또는 일방적으로 자기들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만 끌어다 썼던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 하나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자, 4.15 총선 오늘로서 40여일 남았습니다. 이 40여일을 남겨놓고 내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또 낼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뜻을 이어받는다고 주장했던 조원진 대표나 홍문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옥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다가 정치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만 이용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원진 대표와 홍문종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박 정당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급격하게 힘을 잃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의 힘을 싣느냐 싣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황, 싣지 않으면 그냥 오리알이 돼버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뜻은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몸을 싣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들은 그야말로 그 총선 대회에서 이제 그
물러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을 실 수밖에 없다.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급격하게 힘을 잃죠.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에서 협상력도 급격하게 잃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자기들이 뭐 메시지를 미리 알았다든가 그러면 미래통합당하고 협상해서 우리 지분을 좀 몇 개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을 명확하게 그어놨기 때문에 너희들 말고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쳐. 물론 이것은 저는 뭐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가라, 여기까지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처음에 한번 인식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걸 뒤바꾸거나 뭐 뒤집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과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후의 상황까지를 미리 지금 예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하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치러라. 이 얘기는 결국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고 정당 투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드디어 반문연대가 강제로 완성됐다. 우리가 이렇게 논평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뭐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단 이번 총선은 이 애국심이라는 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게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반문연대의 중심에 미래통합당이 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우파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몇몇 군소 몇 정당들 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박근혜 팔이라고 하는 정당들은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다. 메시지를 너무나 명확히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친박,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친박, 비박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갈등을 벌이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아직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도 일단 총선 때까지는 모두 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파가 그야말로 단일 대우로, 운동권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단일 대우로 반문연대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오늘 그 전기가 마련됐다. 그 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의해서 반문연대가 미래통합당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이런 역할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마도 이번 총선 4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뭐 우리공화당이든 뭐 자유공화당이든 뭐 이런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박 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의 뜻이 우리한테 있다. 때로는 가짜 문서가 나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는 아마 그냥 이 한 번으로 그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뜻은 일단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을 치르자는 것은 앞으로 40여일 동안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고로 우파 분열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과 반문연대의 핵심인 미래통합당과의 2파전 양상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그게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해졌다. 이것이 선거 판도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한 이제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이제 자유통일당이나 뭐 이런 곳을 흡수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미래통합당의 어떤 외연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서 뭐 크게 여러 사람이 뭐 영입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대표 정도나 뭐 이 정도가 아마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하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 이거의 위력은 지금부터 이제 뻗어 나갈 것이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건 오늘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